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사건들이 많긴 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극성인 건 아닐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에 대해 선생님들의 의견이 왜 선생님들은 대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지도해주는 따순 변호사, 장건수 변호사.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첫 번째로 이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옆에 엄청 훈훈한 우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14년차 선생님 김주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자녀의 부모이자 첫째는 다시 할게요.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초등학교에서는 항상 이 손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손 유의를 많이 하고 좋은데? 아, 너 좋은데? 14년 차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헌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김주원 선생님께서는 저희 도련님이십니다. 제가 또 춘천에서 어렵게 이 자리까지 모셔가지고 삼고초려해가지고 여기까지 모신 거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수 있죠, 도련님? 야, 맞습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게스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네.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부모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알려줘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있고, 근데 두 번째는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선생님들은 대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파트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째는 선생님이 말아주는 또래 관계 대응법. 초등학교 학교사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근데 정말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사건들이 많긴 하거든요. 약간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4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한 집에 모여서 이제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 문제의 파자마 파티. 모든 사례에 등장하거든요. 여자애들 꺼내 있어서. 여자애들의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네, 일어났던 네. 파자마 파티가 있었는데 이제 파자마 파티에서 이제 생일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생일 있던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제 파자마를 준비했나 봐요. 각자별로 준비해서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선물을 이제 파자마를 줬는데 그 친구 것만 이상했던 거죠. 약간 포켓몬스 이상한 거 막 이런 거죠. 저희들은 샤랄라하고 레이스 달리고 공주풍이었다면 그 친구는 약간 뭔가 남들이 봐도 웃긴 그러한 파자마가 있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였죠. 이제 파자마 파티 어땠어? 이제 엄마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엄마 나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 나만 피카츄였어.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또 이제 가슴이 울컥 뜨거웠겠죠. 그 다음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조금 이제 상담을 원했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냥 다짜고짜 신고를 해버린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원한다고 하니 접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끝내라 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 가서 결론은 그 친구는 놀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놀게 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은 가운데에서 너무 미치고 활짝 혼란스럽고 정말 심각한 상황도 당연히 있겠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학폭에 대한 이제 그런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사례 해보면은 그런 건들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셔서 그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뜨거운 가슴만으로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언제 어떤 뭐 문제가 생기는 징후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뭐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되게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초기 대응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어떤 부모라든지 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당장 학교에 뛰쳐가고 싶고 선생님에게 바로 전화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절차를 알기 때문에 좀 참긴 했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은 오죽할까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자녀를 데리고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네 감정은 어떤지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화가 조금 이제 누그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하고 정확히 대화를 통해서,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뭐, 다혜가 그랬어요. 뭐, 건수가 그랬어요. 다 이게 들려와요. 들려오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들이 불러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잘 해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 따로 안 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은폐했다, 알리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은 둘이 사과했고, 엄마한테 해결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안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결론은 이제 가슴은 좀 뜨겁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담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긴 오해도 풀리고.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신뢰는 필요하겠네요, 선생님에 대한.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라고까지 인정되는 뭐 정도가 되면 선생님께서 당연히 인지 후에 학부모님께 그걸 말씀을 해주실 거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교육적인 해결이 가능한 선의 사소한 뭐 갈등이나 다툼은 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 선생님한테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극성인 건 아닐까? 너무 유별나고 유난스러운 건 아닐까 생각 때문에 주저하시는 부모님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해보면. 선생님들의 의견이 참 다양할 것 같긴 해요. 너무 자주 전화해서 힘들다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동료 교사들이나 뭐 선배나 교사들을 봤을 때 학부모님들이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는다거나 어려워한다거나 너무 이게 싫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학부 상담을 드릴 때 가정에서의 부모님이 있다. 학교에서의 부모님은 교사다. 교사이기 때문에 제1의 부모와 2의 부모가 같이 해야 당신의 자녀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정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학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괜찮은데 가정에서는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불협화음이 좀 생긴다고 싶으면 확인차 전화 드려서 이 아이가 지금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우리 자녀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냥 어쨌든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시면은 주저하지 않고 어쨌든 물어보시는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있어요. 이 정도 전화까지 받아봤다는 거 있어요. 부모님 중에서 이제 그런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학년 부모님들이죠. 저학년 부모님들이 특히 유치원 생활처럼 유치원들은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뭐 사진부터 뭐 육아 수첩부터 어떻게 지냈어요, 뭐 똥오줌은 몇 번 쌌어요,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이기 때문에 저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유치원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1학년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주겠다. 뭐든지 확인시켜주길 원하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부모 몇몇 소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거기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게 저희는 그래서 같이 키웁니다. 어머님이랑 아이를 같이 안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락은 좀 힘드실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상담까지는 지양해 주셨으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례는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실시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고3까지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언어폭력으로 나오거든요. 언어에서 모든 폭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계속 지속 관찰할 수 있도록 교실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말을 사용할 때마다 계속 제지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놀이터, PC방, 특히 학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이제 SNS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같이 협력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신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화장실이나 맞아요. 화장실 많아요. 교문 앞이나 뭐 이런 맞아요. 곳이 꽤 많이 있었던 쉬는 시간 것 같긴 복도. 해. 쉬는 시간 복도. 쉬는 시간 복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선생님의 눈 밖에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어나는 게? 일들이 좀 더 많기는 한 것 같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아이들에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건 좀 요새 아이들의 문제다. 핸드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모든 사건, 사고의 발단 원인은 핸드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사실 핸드폰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도 굉장히 셀 것 같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동시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도 이제 저희는 이제 둘 다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 핸드폰이 정말 애들을 망치겠구나라는 걸 이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 싹을 자르자, 하지 말자 마음을 먹고 진짜 그랬었어요. 애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학원을 가게 되면 이제 요즘에는 다 찍고 있잖아요. 다 찍으면 엄마 핸드폰으로 다 와요. 뭐 이제 학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게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싹을 잘라버리는 게 아예 어떤 게 되게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은따라고 하죠. 은근히 네. 얘 빼고 은근히 카톡방을 만들어서 걔 욕을 한다거나 걔만 놔두고 다 탈퇴해가지고 걔만 남기게 한다거나 뭐 사건이네요, 전형적인. 아니면 갑자기 카톡에서 몇 월 며칠 장소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자. 3명을 만났는데 얘만 몰라. 그럼 안 따돌림. 네, 그런 경우도 엄청 많고요. 예방교육을 하거든요. 이런 거 있을 때는 아예 카톡방 자체를 들어가지 말아라. 아예 들어가지 말고 그런 일이 누가 초대했다. 그럴 때에는 캡처를 하고 방을 나와라. 그 친구들이 너를 계속 초대한다. 그럼 핸드폰을 꺼놓고 아예 무시를 해라. 그 다음날 담임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선생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럴 때는 아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 다 있어서 오히려 핸드폰 안 사줬다가 우리 애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3학년인데 이제 3학년부터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핸드폰 이런 거 검색하는 거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핸드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제 조사를 하겠죠.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제 저희 아이만 없는 거예요. 웬디 원이네. 저희 아이 저도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정말? 진짜 그런 거야? 그래서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 진짜 핸드폰 없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그러니까 아빠 난 괜찮아. 패드 있는데 뭐.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니까 조카들이 공부를 좀 잘하더라고요. 아. 똑똑하더라고요. 순기능이네. 배워야겠네요, 면서 그죠? 네.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의 아이를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걱정거리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통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에 좀 아쉬운 점들, 혹시 학교가 좀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편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